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테랑 여행 크리에이터 저 스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자유여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꿀팁 대방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외여행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저 스피디만 따라오면 누구든 베테랑 여행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출발! 가장 먼저 해외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권 예약부터 살펴볼게요. 항공권은 언제나 변수가 많고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라 머리가 아프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스피디가 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항공권 비교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스카이스캐너 같은 앱들은 전세계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해주고 가격 변동 알림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도시의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면 알림이 와서 놓치지 않고 저렴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저도 이 기능 덕분에 황금 같은 연휴에 유럽을 정말 저렴하게 다녀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잊지 마세요. 스카이스캐너, 구글 플라이트나 네이버, 항공권 같은 것도 비교해보면 더 좋은 딜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꿀팁은 요일과 시즌을 잘 노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항공권은 주중, 특히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저렴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주중 출발, 주중 귀국으로 검색해보세요. 성수기를 살짝 피해서 여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 다 떠날 때 말고 조금 일찍 또는 조금 늦게 떠나면 항공권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아낄 수 있답니다. 저만의 비밀인데 저는 항상 비성수기에 주중을 노려서 여행 경비를 확 줄이는 편입니다. 덕분에 1년에 서너 번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었죠.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꿀팁은 경유 항공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직항이 물론 편하고 좋지만 경유 항공권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거리 노선일수록 차이가 크죠. 경유 시간이 너무 길지 않고 경유지에서 잠깐 둘러볼 시간까지 있다면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저도 경유지에서 공항 근처 관광지를 잠시 구경하고 다시 비행기에 탑승해서 정말 알찬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경유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도록 적절히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3에서 5시간 정도의 경유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트리빗이나 플라이티 같은 앱을 활용해서 일정을 정리하고 실시간 스케줄을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트리빗은 항공편, 호텔 예약 등 모든 여행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 플라이티는 항공편의 지연이나 게이트 변경 같은 실시간 정보를 알려줘서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두 앱만 있으면 여러분의 여행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숙박입니다. 잠자리가 편해야 여행도 즐거운 법이죠. 숙박 예약도 항공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숙박 예약에도 몇 가지 꿀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예약 플랫폼을 활용하는 겁니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com 등 다양한 사이트를 비교해보세요. 같은 호텔이라도 플랫폼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특정 플랫폼에서만 제공하는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최소 3개 이상의 플랫폼을 비교해보고 최종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해요. 때로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하거나 추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는 위치 선정입니다. 여행의 목적에 따라 숙소 위치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광 위주라면 주요 관광지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휴양 위주라면 조용하고 뷰가 좋은 곳에 숙소를 잡는 것이 좋겠죠. 특히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도시는 주요 관광지와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숙소를 잡아야 이동시간을 아끼고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역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숙소 종류를 다양하게 고려하는 겁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를 통해 현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아파트나 독특한 숙소에 머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이거나 장기 여행이라면 에어비앤비가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할 때가 많아요. 요리도 직접 해먹을 수 있고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예약 시에는 호스트의 평점이나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치나 시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예약식입니다. 인기 있는 숙소나 성수기 여행이라면 최소 3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좋은 위치에 인기 있는 숙소를 원하는 가격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행 직전에 땡처리처럼 파격적인 할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급하게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엄청난 할인을 받아 럭셔리 호텔에서 숙박했던 적이 있어요. 자, 다음은 환전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환전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주거래 은행 우대 환율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주거래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90%까지 우대해주는 곳도 있으니 여행 전에 꼭 확인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세요. 저도 항상 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서 미리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에서 수령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환율 우대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 꿀팁은 분할 환전입니다. 환율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금액을 환전하기보다는 몇 번에 나눠서 환전하는 것이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 환율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한두 달 전부터 환율이 좋을 때마다 조금씩 환전해 두는 거죠. 세 번째는 트래블월렛 같은 해외 결제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트래블월렛이나 트래블로그처럼 해외에서 수수료 없이 환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죠.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고 잔액이 남으면 재환전 수수료 없이 국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저도 이제 해외여행 갈 때 현금은 비상용으로 소액만 챙기고 대부분 트래블월렛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카드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문제 없어요. 네 번째는 현지 ATM 인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상시에 현금이 필요할 때 현지 ATM에서 바로 인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급할 때는 유용하죠. 이때는 반드시 해외 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외여행 필수품 유심칩입니다. 요즘에는 유심칩 외에도 이심이나 포켓 와이파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지 유심칩 구매입니다. 현지 통신사 유심칩을 구매하면 한국에서 로밍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심 판매 부스에서 구매하거나 미리 한국에서 구매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현지 공항에서 구매하는 편이에요. 바로 개통해서 쓸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여러 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 유심칩도 있으니 여러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이런 유심칩을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심칩입니다. 이심은 물리적인 유심칩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유심을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리하고 한국에서 미리 구매해서 출국 전에 바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이심을 지원한다면 저는 이심을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저는 요즘 주로 이심을 이용하는데 정말 편하답니다. 세 번째는 포켓 와이파이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하거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기기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충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들에게는 가성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데이터 로밍입니다. 통신사 로밍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비상용으로 잠시 사용하거나 아주 짧은 기간 여행하는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장기 여행 시에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이제 교통수단입니다. 해외에서는 길을 헤매지 않고 현지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사용했던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지 대중교통 앱을 활용하는 겁니다. 구글맵은 기본이고 여행하는 도시에 따라 지하철, 버스 노선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전용 앱들이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실시간 운행 정보와 최적의 경로를 알려줘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현지 대중교통 앱은 미리 다운로드해서 사용법을 익혀두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교통패스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특정 도시나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판매합니다. 여행 일정이 길고 대중교통 이용이 잦을 경우 교통패스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파리의 뮤지엄 패스처럼 관광지 입장료와 대중교통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패스도 있으니 여행 전에 꼭 찾아보세요. 저도 유럽 여행 갈 때마다 도시별 교통패스를 구매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거나 늦은 시간 이동할 때는 우버나 볼트, 그랩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미리 앱을 깔고 카드 정보를 등록해두면 현지에서 헤맬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랩은 동남아시아 여행시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죠. 오토바이 택시부터 일반 승용차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네 번째는 오프라인 지도 앱을 준비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언제 어디서 인터넷이 끊길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맵스미, 구글맵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해서 준비해둡니다. 미리 여행할 지역의 지도를 다운로드해두면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다음은 여행자 보험입니다. 설마 여행자 보험 그거 꼭 들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신가요? 노노. 여행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돈 몇만원 아끼려다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양한 보험사 비교는 필수입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는 보장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마이뱅크나 여행자 보험 비교 사이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보는 편입니다. 의료비, 휴대폰 손해, 항공기 지연결항, 배상, 책임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두 번째,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충분한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해외에서 갑자기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여행자 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세 번째, 휴대폰 손해 보장도 중요합니다. 캐리어 파손, 카메라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손해 보장은 보통 자기부담금이 있거나 보상 한도가 품목별로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항공기 지연결항 보장도 꼭 확인하세요. 요즘처럼 비행기 스케줄이 자주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숙소나 다음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앱 활용 꿀팁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지도 앱은 해외 자유여행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길찾기뿐만 아니라 맛집 검색, 대중교통 정보, 관광지 정보 등 모든 것을 지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맵 마스터하기입니다. 구글맵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앱입니다. 길찾기는 기본이고 대중교통 노선, 실시간 교통 상황, 주변 맛집이나 카페 검색, 영업시간이나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가고 싶은 곳들을 미리 저장해 두면 동선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구글맵 저장 기능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지도 미리 다운로드하기입니다. 해외에서는 데이터가 끊기거나 잘 안 터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할 지역의 지도를 미리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해두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맵스미 같은 오프라인 전용 지도 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주변 탐색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구글맵에서 주변이나 근처 기능을 활용하면 현지 위치에서 가까운 식당, 카페, 관광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식사할 곳을 찾거나 예상치 못하게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항공, 숙박, 환전, 유심칩, 교통, 보험, 지도에까지 자유여행의 모든 꿀팁들을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해외여행 준비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여행은 단순히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2025년 자유여행이 더욱 즐겁고 안전하며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